연주야, 네, 아버님. 나는 너를 사랑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요양원 작은 방에서 시아버지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시아버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선을 넘어버린 순간이었죠. 제 남편, 재훈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재혼 가정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이연주, 41살에 시작한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재훈 씨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시아버님을 위해 혈압약을 챙기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상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재훈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든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였습니다. 요즘 재훈 씨는 너무 바빴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연주야, 아침 식사 맛있었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지만 얼굴엔 주름이 많지 않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아버님.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아니야, 충분해. 요즘 재훈이가 많이 바쁜 것 같구나.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6년 전 시어머님을 여의고 혼자 지내시다가 저희 결혼과 함께 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네, 프로젝트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겠구나, 너도. 그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재훈 씨는 바빠서 제게 그런 말을 건넬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응, 고마워. 짧은 대화였습니다. 재훈 씨는 식탁에 앉아 급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과 저는 마주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네, 아버지. 근데 오늘도 회의 자료 정리해야 해서요. 밥을 다 먹자마자 재훈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식탁을 치우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뭐란 말인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재훈 씨는 일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재훈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하구나.
또 그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니?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이 계셔서 오히려 좋은걸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청혼할 때 선물했던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재훈 씨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연주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잊혀진 그 목걸이처럼 우리의 사랑도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는 아직 서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침실로 들어올 생각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주야, 괜찮니?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네, 아버님. 괜찮아요. 재훈이 때문에 힘들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재훈이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 감사해요, 아버님.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적셨어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시아버님에게서 받고 있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재훈 씨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님은 오전엔 산책을 다녀오시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재훈 씨는 빨리 밥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또 한숨을 삼켰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나갔다 올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재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의 자료 정리해야 해서. 다음에 가자. 또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다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이랑 시장이라도 다녀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재훈 씨는 다시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집 근처 전통시장에 갔어요. 아버님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시며 이것저것 구경하셨습니다. 저기 떡볶이 맛있겠다. 먹을래? 좋아요, 아버님.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연주야, 재훈이가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재훈이한테 말해볼까? 괜찮아요, 아버님. 프로젝트 끝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게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야.
집에서 차 마시면서 먹어. 작은 봉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집에 도착하니 재훈 씨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아버님이 사주신 호두과자를 접시에 담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아버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요.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서랍을 열고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닦아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던 그날을요. 우리 행복하자, 연주야.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걸까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면 아픈 마음도 조금은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의 출장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집에 있는 날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혼자 저녁을 먹는 것에, 혼자 잠드는 것에. 여보, 이번 주는 부산 출장이야. 목요일에 갈게. 또요? 지난주에도 갔었잖아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목요일 아침, 재훈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잘 모셔드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거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연주야. 뒤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저녁은 내가 저녁 사줄까? 밖에 나가서 먹자.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아버님의 배려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집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아버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고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재훈 씨가 일이 바쁜 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는 건 별개야. 아버님의 말씀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이 엄마도 그랬어. 내가 일만 하느라 집을 소홀히 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야 알게 됐어. 아버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너는 그러지 마. 힘들면 재훈이한테 말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 씨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 아버님이 부엌에서 물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연주야, 내가 미안해. 왜요, 아버님? 내가 있어서 너희 부부가 불편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큰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을 테니까요. 그래도 젊은 부부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재훈 씨가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덜 외로워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이 엄마와 나는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너는 그러지 마. 아버님의 눈빛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 씨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과 관심은 달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줘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재훈 씨는 저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걸까요? 다음 날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출장이 이틀 더 늘어날 것 같아. 또요? 언제 들어와요? 일요일 저녁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 없이 사흘을 더 보내야 했어요. 재훈이 늦어진대?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일요일에 온대요. 그럼 주말에 우리 둘이서 어딘가 다녀올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나도 답답해. 같이 나가자. 토요일 아침, 우리는 근교 수목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기 좋다. 아버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정말요.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아버님은 제 옆에서 느긋하게 걸으셨고 가끔 나무나 꽃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나무가 느티나무야. 오래 살면 수백 년도 살지. 그렇게 오래요? 응.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아. 부럽지?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재훈 씨와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주야, 배고프지?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는 수목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아버님은 제 앞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해요, 아버님.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남편과 데이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버님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오랜만에 나들이 했더니 기분이 좋네. 저도 좋았어요, 아버님. 다음에 재훈이랑 같이 오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아니, 배불러. 먼저 씻을게. 재훈 씨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출장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거래처 사람들이 까다로워서. 그래도 잘 마무리하셨어요? 응, 어떻게든 했어.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재훈 씨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금방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문득 지난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수목원에 갔던 그날이요. 그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은 시아버님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재훈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출장의 피로가 가득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재훈 씨의 손을 잡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저는 손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또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주야.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버님. 재훈이 또 출근했구나. 네, 오늘도 바쁘대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연주야, 혹시 힘들면 친구들이라도 만나.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 아버님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전혀 안 우울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다는 걸요. 남편이 아닌 시아버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은 하트 펜던트가 빛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연주야. 재훈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벗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보이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음의 금은 이미 갔고 그 틈으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번엔 2주 출장이야. 재훈 씨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주요? 그렇게 오래? 응, 본사 프로젝트 총괄 담당이 돼서.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언제 떠나요? 내일 아침 일찍. 짐 좀 싸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재훈 씨의 짐을 쌌습니다. 와이셔츠를 개고 양말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2주 동안 아버지 잘 모셔드려. 미안해.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2주, 14일, 336시간.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연주야. 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눈물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뭘까요? 재훈 씨한테 저는 뭔가요? 연주야. 결혼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나요?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재훈이가 미안해할 거야. 지금은 일이 바쁜 거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내가 보장해. 아버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연주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까?
아버님이 요리하세요? 응, 옛날에 좀 했어. 아내가 아플 때 내가 했거든. 아버님은 부엌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맛있어요, 아버님. 다행이다. 내가 항상 해주니까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었어.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에게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왔어요.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전화 통화는 거의 없었어요. 바빠서 미안해. 잘 있지? 응, 잘 있어. 너도 몸조리해.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무뎌져 갔어요. 남편이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맞은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연주야, 차 한잔 할래? 좋아요. 아버님이 유자차를 끓여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2주가 거의 다 되어 가네. 재훈이 곧 들어오겠다. 네. 외롭지 않았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나도 내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주야. 네, 아버님?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아버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지내는 게 힘들지 않냐는 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 재훈이가 너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아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미안해. 아버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울어도 돼. 참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 아버님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넓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였어요. 연주야. 네. 나는. 아버님이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요. 저는 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연주야, 잠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 일어날 뻔한 걸까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흔들리던 눈빛이요.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시아버님이에요. 남편의 아버지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아버님도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침 먹어. 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연주야.
네. 어젯밤 일은 괜찮아요, 아버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아무 일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트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재훈 씨.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려 했어요. 남편의 얼굴을, 남편의 목소리를, 남편의 손길을.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손이, 아버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안 돼.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신 차려, 이연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를 사랑하잖아. 남편을 사랑하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 이걸 받았을 때의 기억이 났어요. 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목에 걸어주었던 그날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연주야.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재훈 씨. 저는 목걸이를 벗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과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너무 가까이 앉지 않았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응, 고마워.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색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리이기도 했어요. 열이틀째 되는 날 아침,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내일 들어가. 일이 빨리 끝났어. 그래. 잘 됐네.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나요? 아버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응, 외로웠어. 빨리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외로웠던 건 남편이 집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재훈 씨가 내일 들어와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다행이죠. 저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잤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각인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버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요.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 많았어요. 저는 남편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버님과 있었던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안 계세요? 산책 나가셨어요. 그래. 짐 좀 풀고 올게. 재훈 씨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재훈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훈아, 왔구나. 고생 많았지? 네, 좀 힘들었어요. 저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님이 먼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2주 만의 가족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재훈 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주야, 2주 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지 모시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버지,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아니야. 연주가 잘 챙겨줬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2주 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 씨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밀린 일 좀 봐야 해서. 그래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내내 한숨이 나왔어요. 2주 만에 만난 남편인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단둘이 있는 걸 피했어요. 연주야, 나 친구 만나러 나갈게.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나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연주야, 엄마야.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무슨 일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들어요. 지금 집에 있어? 엄마가 갈게. 1시간 후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훈 씨의 무관심, 외로움,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다정하세요. 재훈 씨한테 받지 못하는 걸 아버님한테서 받는 것 같아요.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연주야. 네, 엄마. 위험해. 그거 아주 위험한 거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만큼 아는데도 그러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어도 재훈 씨는 듣지 않아요. 항상 바빠요. 그래도 말해야지. 안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주야, 너 첫 번째 결혼 생각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기억해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움에 약해졌는지 엄마는 알아. 그래서 더 걱정돼.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첫 결혼에서 정서적 학대를 받았어요. 전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함에 약한 겁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재훈이한테 솔직하게 말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엄마는 한참을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훈 씨에게 말하기로요. 그날 밤 재훈 씨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기회였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왜? 어디 아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재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훈 씨,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재훈 씨는 일만 하고 저는 혼자 있고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주야, 나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미치겠어.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 저도 참고 있어요. 계속 참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프로젝트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잖아요.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해야 돼? 나 피곤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훈 씨,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재훈 씨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주야. 아버님이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다 들었어?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재훈이한테 말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 눈물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위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연주야. 괜찮아요,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저는 재훈 씨가 있는 침실이 아니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응.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연주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아버님.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남긴 편지야. 어제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펼쳤어요. 여보,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네요. 당신과 결혼해서 3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을 몰랐어요. 당신도 제 마음을 몰랐고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부디 재훈이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요. 아내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도 외로우셨구나. 아버님. 응. 시어머님이 이렇게 느끼셨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세상 떠난 후에야 발견한 편지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 아버님, 너는 그러지 마. 재훈이한테 계속 말해. 포기하지 말고.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약속해. 재훈이와 행복해지겠다고. 노력할게요, 아버님.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재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어제 이야기 끝내지 못했어요. 알아. 미안해.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이해해요. 근데 우리 정말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저의 외로움, 상처, 그리고 바람을. 재훈 씨는 처음엔 방어적이었지만 점점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안해, 연주야.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봐.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노력할게. 주말엔 일 안 하고 너랑 시간 보낼게. 정말요? 응, 약속해.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사랑해, 연주야.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버님이 산책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재훈 씨에게 집중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에 정말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강변 공원이나 갈까요? 좋아.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빌려 타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데이트 같은 시간이었어요. 연주야,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어.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게. 고마워요.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강공원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님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노력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려고 했고, 주말엔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노력했어요. 재훈 씨를 더 이해하려고 했고, 불만을 참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우리 부부가 잘 되길 바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훈 씨가 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또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이번만 참아줘.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2주 후 재훈 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도 회의 있어. 약속했잖아요. 주말엔 일 안 한다고.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끝나면 보상해 줄게. 보상이 뭘까요? 저는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또 야근이었어요. 저와 아버님만 집에 있었습니다. 연주야, 저녁 먹었어? 네, 아버님. 재훈이 또 늦는구나. 네. 우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네, 아버님. 요즘 또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아버님이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좋았어요. 재훈 씨가 노력했고, 저도 행복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으로. 그래. 저는 뭘까요, 아버님? 재훈 씨한테 저는 뭘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재훈이 아내야. 소중한 사람이지. 그럼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소중하면 곁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재훈이한테 다시 말할까?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왜? 재훈 씨는 안 바뀌어요. 한 달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울지 마.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아버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 따뜻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연주야. 네. 나는 너를. 아버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너는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의 아내지. 근데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 아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아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재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떨어졌어요. 아, 응. 어서 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아버지도 계시네요. 응. 연주랑 같이 뉴스 보고 있었어. 아버님의 목소리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 배고파. 뭐 있어? 만들어 줄게. 기다려. 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와 아버님은 서로에게 고백한 거였나요? 라면을 끓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재훈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고생 많아. 내가 자주 늦어서. 재훈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의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라면을 내주고 저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을 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응. 식사 내내 침묵이었어요. 재훈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재훈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저와 아버님만 남았습니다. 연주야. 네. 어젯밤 일은 잊어요, 아버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 해요. 안 그러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잊어요.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서로를 피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를 뒀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훈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3일이야. 금방 다녀올게.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은 방에 계셨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문득 목이 말랐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잠 안 자? 못 자겠어요. 나도.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야. 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대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계속 피할 수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솔직해지자.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한 남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고백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요? 재훈 씨가 저를 외롭게 할 때마다 아버님의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도 그래. 아버님도 고백하셨습니다.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응. 저희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안 돼. 절대로. 그럼 이제부터라도 거리를 둬요. 그게 나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 말이 맞아. 거리를 둬야 해.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약속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복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연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의 아내야. 아버님은 시아버님이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왜? 출장 언제 끝나? 내일 들어가. 왜?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겠죠. 아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그 선을 넘어버릴까 봐요. 재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했어요. 저는 남편을 맞이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아버님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피곤해. 먼저 씻을게. 재훈 씨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복도 너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와 아버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버님. 응. 친구들 만나고 올게. 아버님은 자주 외출하셨어요. 저도 그게 나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또다시 바빠졌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거실에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주야, 재훈이 어디 갔어? 야근이요.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내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아버님이 계셔서 좋은데. 연주야. 아버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둘 다 알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와 재훈이가 진짜 부부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해. 아버님, 나도 힘들어.
너를 보는 게 힘들어.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로 봐야 하는데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의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가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아버님, 재훈이한테도 말할 거야. 내일.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연주야, 이게 최선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재훈 씨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앉아봐.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아버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재훈아, 나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너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불편한 적 없어요. 연주야? 재훈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좋은데.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봐라. 연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훈아, 나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래 친구들도 요양원에 많이 있어.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 내 결정이야. 존중해줘. 재훈 씨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재훈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 마음 정했어. 다음 주에 들어갈 거야. 다음 주요? 너무 급하잖아요. 급할 것 없어. 이미 알아봤어.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연주야, 너도 뭐라고 해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면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버님 뜻이시니까요.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한 거야.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재훈 씨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주야, 이거 좀 도와줄래? 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가야지. 아버님. 연주야, 울지 마.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보러 갈 수 있죠? 물론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약속하세요. 약속해. 짐을 다 싼 후 아버님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재훈이한테 줘. 내가 떠난 후에. 뭐예요? 편지야. 재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어.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님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요? 아내 결혼 반지야. 내가 가져. 제가요? 왜요? 너라면 이 반지의 의미를 알아줄 것 같아서.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끼셨던 거예요? 응. 평생을 끼고 사셨지. 사랑과 외로움이
같이 담긴 반지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 입소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다 준비됐어요?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아버님의 방은 2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짐을 옮기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재훈 씨는 밖에서 서류 작업을 했어요. 저와 아버님만 방에 남았습니다. 연주야. 네, 아버님. 고마웠어. 정말로. 제가 뭐려? 너 덕분에 마지막 1년이 행복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그래야 해. 너도 알잖아. 알아요. 알지만. 재훈이 잘 챙겨줘. 그 사람도 너를 사랑해. 단지 표현이 서툴 뿐이야. 노력할게요.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행복해라, 연주야. 아버님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걸까?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안 계신 집은 이렇게 허전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아버님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아버님이 주신 재훈 씨에게 주라던 편지였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재훈 씨, 아버님이 이거 주래요. 편지? 재훈 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황당했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내 엄마와 나는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었어. 평생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지. 나는 일만 했고 엄마는 외로워했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재훈아, 너는 그러지 마. 연주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곁에 있어줘야 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하단다. 내가 깨닫기까지 평생이 걸렸어.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연주 곁에 있어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 외롭게 만들지 마.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항상 건강해라. 아버지가. 재훈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가 막혔어요. 내가 연주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거구나.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연주야. 정말 미안해. 저는 재훈 씨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잖아.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약속해. 재훈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은 이 집에서 저는 또다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님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였어요.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마치 제 것처럼요. 사랑과 외로움이 같이 담긴 반지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님이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어요. 일찍 퇴근하고 주말엔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려고 애썼어요. 오늘 뭐 했어? 집안일하고 책 읽었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의 노력은 느껴졌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여기 좋아. 아버님은 밝게 웃으셨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어요. 재훈이는 잘 있지? 네,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예전처럼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의 노력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또,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조금만 참아줘.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찾았어요. 아버님은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연주야 왔구나.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는? 또 바빠요. 오늘도 회사에 있어요.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녀석이 또 그러는구나. 아버님 편지 읽고 한 달은 노력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미안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지도 몰라요.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저 힘들어요. 알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더 그래요. 연주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내가 보고 싶어. 매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저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 씨였어요. 여보. 연주야, 어디야? 요양원이요. 아버님 뵈러 왔어요. 아, 그래. 오늘 저녁도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또요? 응.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표정을 보셨어요. 또 늦는구나. 네. 저녁은 혼자 먹어야죠, 뭐. 아버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랑 먹고 갈래? 요양원 식당 음식이 괜찮아.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돼? 면회객이랑 같이 먹는 거 괜찮아. 우리는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맛있어요. 그치? 여기 음식 잘해. 아버님, 잘 드시네요. 너도 많이 먹어. 다정한 대화였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아니, 우리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 네.
아버님이 유자차를 끓여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연주야. 네. 요즘 밤에 잠 오니? 잘 안 와요. 나도. 아버님도요? 응. 자꾸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요? 아버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너 생각.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 저도 그래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 생각 많이 해요.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연주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는 너를 사랑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사랑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뭐라고?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시아버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금기된 고백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재훈이는? 사랑해요. 제 남편이니까요. 그럼? 근데 마음이 자꾸 아버님한테 가요.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알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만나지 말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나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 나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네.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연주야. 네. 행복해라. 제발. 아버님도요.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목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트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연주야. 재훈 씨가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재훈 씨의 아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잊어야 해.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다른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주신 시어머니의 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반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목걸이와 반지. 두 개의 상징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는 재훈 씨와의 약속이고 하나는 아버님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선택의 여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이미 재훈 씨의 아내였습니다. 아버님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반지를 빼서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보이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만 남겼습니다. 이것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재훈 씨와의 약속, 그것만 기억하기로요. 그날 밤 11시,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저는 목에 목걸이를 한 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거 오랜만에 하네. 재훈 씨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응. 오늘 하고 싶었어. 예쁘다. 역시 너한테 잘 어울려. 재훈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어요. 피곤하지? 씻고 자. 응. 너도 먼저 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채우고 있던 그 자리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을 더 이상 찾아뵙지 않기로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 씨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결혼을 지키기로요.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눈빛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 안 찾아가? 바빠서 못 갔어. 이번 주말에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연주야, 우리 다시 행복해진 것 같지? 응. 나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고마워. 사랑해, 연주야. 재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에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님이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야, 왜 안 와? 아버님. 저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발 와줘. 너무 외로워. 아버님,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목걸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가끔 물었어요. 아버지는 요즘 어떠시래?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너 요즘 안 가는 것 같던데? 바빠서 못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갈 수 없어서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연주야, 내일 같이 아버지 뵈러 가자. 내일? 응. 너무 오랜만에 안 가봤잖아. 나도 보고 싶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버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우리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실까? 잘 계시겠죠? 우리가 너무 안 가본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가 자주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님 방 앞에 섰습니다.
재훈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누구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요. 연주랑 같이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버님이었습니다. 조금 야위신 것 같았어요.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재훈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여기 잘 지내고 있어. 식사는 잘 하시고요? 응. 잘 먹어.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 오랜만에 밖에 나가실래요? 점심 같이 먹어요. 재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는 요양원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식사 내내 재훈 씨가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친구분들이랑 잘 지내시고요? 응. 여기 사람들 다 괜찮아. 다행이네요.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재훈 씨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주야, 빨리 와. 응, 금방 갈게. 저는 잠시 아버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님. 응.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연주야. 네. 행복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응.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야위신 것 같지 않아?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얼굴색도 안 좋고. 우리가 자주 가봐야겠어.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님,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방에만 계세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급하게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갔어요. 재훈 씨는 회사에 있었고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연주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연주야. 무슨 일이세요? 식사를 안 하신다면서요? 배가 안 고파서. 안 돼요. 드셔야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야. 그럼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힘들어. 왜요? 외로워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 외로움이 아니야. 그럼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워서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3개월 동안 너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하고. 죄송해요. 왜 안 온 거야? 날 피한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 나도 알아. 우리가 서로를 피하고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긴 뭐가 맞아. 이렇게 힘든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너 없이 사는 게. 저도요. 제 입에서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매일 아버님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안 온 거야? 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훈 씨한테 미안하고. 재훈이.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아들. 내 남편. 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연주야. 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떨어져 있어야 할까? 그래야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하지만 그래야 해요. 아버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너 없이 사는 거. 아버님,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어디로요? 다른 도시로 갈까 생각해. 멀리.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못 보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멀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요. 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재훈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되나요? 아버님 없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 되지. 우리 둘 다 안 되지. 아버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벌인가 봐. 벌이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한 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며느리를 여자로 본 내 잘못이지. 아버님.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너를 사랑한 거.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자. 네. 내가 다른 도시로 갈게. 그리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버님.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재훈이를 위한 거고. 싫어요. 연주야. 아버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이렇게 힘들잖아. 아버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다음 달. 친척이 있는 부산으로 갈까 해. 부산이요? 응. 거기도 좋은 요양원 있대. 한 달. 한 달 후면 아버님은 정말 멀리 가시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녁 늦게까지 요양원에 있었어요. 아버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버님. 응. 사랑했어요. 나도.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길고 깊은 포옹이었어요. 행복해라, 연주야. 아버님도요.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부산으로 가셨어요. 재훈 씨와 함께 배웅을 갔습니다. 아버지, 부산에서도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잘 지내고.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래. 아버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차가 떠났습니다. 아버님을 태운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아버지 왜 갑자기 부산으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친척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더 좋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와 반지를 모두 꺼냈어요. 목에 목걸이를 걸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두 개의 상징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과의 약속이고 하나는 아버님과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지를 빼냈습니다.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목걸이만 남겼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보고 살아야 했어요. 재훈 씨와의 산만 바라보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빈자리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훈 씨와 그럭저럭 지냈어요.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버님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가끔 전화하는 것만 들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잘 지내요. 연주도 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재훈 씨는 또 회사에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문득 아버님이 그리웠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버님을 보내고 재훈 씨와 남은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한 사람으로서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던 요양원이요. 부산이 아니라 여기요. 아버님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님 없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자리로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님과의 기억처럼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바람 쐬러. 그래. 저녁 먹을까? 그래.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가슴 한구석이 영원히 아프겠지만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조금씩 아픔을 안고 조금씩 잊어가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도 비극적인 결말도 아닌 그저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는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